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뭐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스몰캡 이제 팀장님 이제 파트 팀장님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정홍시 연구원님 좀 모셔가지고 오늘 이제 중소형주 어떻게 또 투자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뭐 여러분들도 중소형주 워낙 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우시 연구원님께 이 마이크 넘기고 예,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미드 스몰캡 팀장 정웅식입니다. 중소형주 투자에 관련돼서 오늘은 종목 같은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답은 주식시장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주라고 함은 그냥 무조건 단기간에 오르기만 하는 그런 종목이 관점에서 보신다기보다는 작지만 강한 기업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매매함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다. 혹은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요즘에 이런 게 이슈가 되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게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오르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 단기간에 그런 종목들의 그 성과가 되게 주가 상승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그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간에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하루 종일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주가가 오르네 하면서 막 좋아하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본인이 매입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하죠. 그런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실적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이 실적을 1년에 4번 발표하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저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4번밖에 안 돼요. 근데 투자 기간은 뭐 1년에 4번인데 그럼 3개월 안에는 한 번도 발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이내로 투자하셨다가 샀다 팔았다 하신다. 그런 전략이라면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말씀들이 잘 어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를지를 먼저 보는 것보다 얼마나 떨어질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목을 깔아두고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 갔을 때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물렸을 때 그때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시게 되면 떨어질 때 언제 팔아야 되지 하면서 계속 불안해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를 먼저 보는 것보다 얼마나 싼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잣대를 PBR로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 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많이들 왜 갑자기 PBR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PER이 있는데 그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그게 있는데 PBR을 얘기하지?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 총계가 하루아침에 한 1년 만에 2배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 어떤 기업도 2배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ROE가 100%라는 건데 그런 기업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ROE 30%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2배가 되는 데까지 ROE 30% 되는 기업은 3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르면 주가가 2배 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거죠. 30%라는 굉장히 놀라운 ROE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PBR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평가, 바텀라인의 잣대로는 좀 괜찮다는 겁니다. 반면에 PER은 이런 기업들 보셨죠? 순이익이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00억이 나오네? 20배가 뛰었어요. 20배가 뛰었어요. 그럼 PER이 20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바텀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포텐셜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는 거는 PBR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 그런 것들은 이익 개선 속도 결국 PER 잣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목을 피킹을 하실 때 관심 종목을 넣어 놓으실 때는 PER이 낮은 종목들보다 PBR이 낮은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PER은 PER 잣대로 보셨다가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한 100억 나오다 그 다음 연도에 10억 나온다. 그럼 PER이 과거에 싸서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게 저평가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거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바닥 라인을 잡을 때는 그렇지 않게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에게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든 종목들을 뭐 듣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선정한 뭐 PBR이 낮다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800개, 2000개 되는 종목들을 전부 다 내가 투자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할 수 있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뽑아보는 거죠. 한 300개 정도? 내가 보기에 괜찮다. 그러면서 그 종목들을 뽑아본 다음에 그것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개인 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분들 중에서도 수익률 장기간 좋았던 분들 보시면 그런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듣고 나서 그때 이 기업이 뭐지? 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을 알고 있고 저평가된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저평가돼 있다고 무조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관심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랬다가 그 기업의 이익 변수가 올라갈 때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혹은 실적이 많이 올랐을 때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가장 단순,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단순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종목들을 쫙 리스팅 해놓고 기업이 이상하지 않고 이상한 짓 안 하면서 따박따박 성장을 하는데 안정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쭉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다던가 실적이 올라간다던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이란이 뭐냐면 여기 내용들을 제가 쭉 적어냈는데 이런 거예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기업들은 뭐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인데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는 저희 그 과거 자료 보면은 이베스트 제공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적어놨듯이 성장의 폭이 높지는 않더라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기업은 저평가 구간이 해소될 경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쫙 올랐다가 물론 오버슈팅을 하면 다시 이제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그 전의 위치까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화두가 됐던 어저께 갑자기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이건 예를 들게요. 이거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차트 재밌죠? 이게 그냥 빨래추처럼 쭉 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빨래추처럼 쭉 길 때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었고 배당도 연평균 4에서 6% 정도 사이 나왔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어저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깔아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계속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쭉 깔아놨다가 그때 뭐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보라는 게 정보만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수익이 났으면 팔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깔아두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깔아두는 그런 방법들을 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PBR 낮은 종목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수년금 기업들, 수년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외형 확대,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기업을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볼 때 일단 PBR이 낮은지 안 낮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거는 장부 가치가 반영된 거죠. 그 다음에 수년금인지 아닌지를 봐요. 수년금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다트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그 재무제표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 마이너스 이자 지급성 부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자산 마이너스 장단기 사채 마이너스 장단기 차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사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사채 순현금 죄송합니다.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자산 마이너스 장기 차입금 마이너스 단기 차입금 하시면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약간 부가적인 예금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러면 그걸로 인한 이자 수익도 나올 수 있고 뭔가 사업을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차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돈 번 걸 갖고 계속 이자 비용 내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순현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순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 전략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똑같잖아요. 돈이 있으면 자꾸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외형 확대나 그런 걸 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 낮은 금리에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다. 단순히 이자만 받고 이렇게 놔두고 있다. 그거는 기업 전략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오히려 해석이 가능한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기업 전략이 보수적이라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업에 대한 바텀 라인 얼마나 저평가된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순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형전자나 신도리코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의 90% 이상의 순현금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주가가 잘 오르진 않죠. 근데 반대로 안 떨어져요. 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되게 재미없죠. 두고 계시면. 근데 뭐 시간 지났을 때 하나도 안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뭐 잔고 보시면 배당 매년 한 3%씩 들어왔던 거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은행에 그 적금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니까 다운사이드 낮고 순현금이 높은 기업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장 안 하고 재미없다 그러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북에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외형을 확대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순현금을 한 600억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매년 한 매출액 한 500억에 영업이익 한 50억 내는 회사를 샀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실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은 게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인탑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거기 순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플라스틱 사출 금융하면서 그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사출 금융이랑 가전 사출 금융 이쪽으로 캐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익이 나온 사업들을 점점 늘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업이 성장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에서 이종 산업이든 아니면 연간 산업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메리트가 높은 기업인데 그냥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기업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배당 더 많이 줍니다. 돈이 없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평균적으로 보면 0.5%포인트 정도 크진 않죠. 뭐 1%도 아니고 0.5%포인트 정도 순현금 기업들이 순차입 형태의 기업들보다 더 배당을 많이 줘요. 뭐 크진 않은데 이게 길게 지나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현금 기업들은 대부분 성향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DPS를 올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주당 배당금이 올라요. 지금은 0.5% 차인데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순연금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3%인데 이거를 한 5년 들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순연금 기업들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순차입 형태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업의 주가가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실적이 오를 거래 혹은 주가가 오를 거래 라고 매매하시지 마세요. 이건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기업을 방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근데 저희한테도 한계점이 있어요. 기업이 내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건 내부자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깥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객관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데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떠어떠한 정보와 어떠어떠한 근거로 이게 옳은데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다면 과연 제가 몇 번째로 그 얘기를 들었을까라고 고민해 보세요. 그게 과연 나만 알고 있을 정보인가?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귀까지 들어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액션을 이미 취한 상태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막 딱 들었을 때 너무 정보가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딱 보니까 이미 2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내 앞에 깔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주식 팔 때 저보다 더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겠죠.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도 수익이겠죠. 그럼 제가 그걸 다 안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오를지를 먼저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정보를 듣고 사지 마세요.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종목을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은 종목들을 쭉 깔아놓으세요. 깔아놓으란 얘기가 이렇게 쭉 그걸 다 사놓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이 기업이 실적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그 누구도 쉽진 않습니다. 차라리 미래에 대한 베팅이 어렵다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 누구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갖고 전망을 하죠. 저희같이 하루 종일 여기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가능하죠.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회사의 전망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앞으로 얼마나 기업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베팅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이익이 성장을 했네. 근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소외된 종목들이죠. 사실 거래 대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거래 대금이 별로 없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올랐는데도 주가가 안 올랐다.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소외된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조금씩밖에 못 사요.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많이 깔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란을 이제 나눠서 담아야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전략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기가 주저리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심플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기업을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장을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른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듣고 막 사시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그 유니버스 종목군을 설정해서 그 종목만 보자라는 거고요. 그 종목들을 설정할 때는 PBR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기업들이 순연금인지 순차입인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순현금 상태인 기업들 중에서 PBR이 낮은 기업들을 쭉 정리해서 보신 다음에 하나씩 기업들을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실적이 오르는구나. 이럴 때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저것도 본인이 하기엔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PBR 낮고 수년금인 기업들을 쭉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다음에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그럼 그거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때 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수익 나시면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안 나면 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았는데 잘 나는데 그게 일회성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약간 정성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